갑부의 우분 부자학. 부자학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실로 정확한 학문이다. 여기에는 부의 획득 과정을 지배하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법칙을 터득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부유해질 수 있다. 많은 돈과 재산의 소유는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 결과에 의해 일어난다.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간에 부자가 되는 반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열정을 갖추고 있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유사한 원인은 항상 유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따라서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 것이다. 자기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부란 스스로 선택했던 행동의 결과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결핍이시. 당신은 인생이 고달픈 것이라고 믿는가? 당신은 부자들이 부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것이라고 믿는가? 당신은 내일이면 또 다른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가? 당신이 이와 같은 질문들에 예라고 답변했다면 당신은 결핍이라고 알려진 당신의 신념체계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나날이 나아지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거부할 줄도 알라. 거부할 줄 아는 것은 인생의 위대한 규칙이다. 삶의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귀중한 시간을 좀먹는 기괴한 일들이 있다. 부적당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사려 깊은 자에겐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려 깊은 자는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이는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걱정은 접고 저축할 생각이나 하라. 당신이 근심 걱정으로 정력을 낭비하는 만큼 계획을 세우는데 노력을 쏟아붓는다면 당신에게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 뒤에는 대인관계의 성공이 있다. 대인관계의 성공 없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당신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면 사업에 얼마나 조예가 깊은지에 관계없이 당신은 충분할 정도로 당신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실수는 빨리 묻고 전진하라. 경제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끄집어내는데 최대 장애 요인 중에 하나는 과거의 실수다. 과거에 경제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룬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묻어두는 게 좋다. 당신이 과거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당신은 당신을 실패라는 의자에 묶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백미러는 그만 보고 악유리창의 대로 너머를 향해 힘차게 기어를 올리고 달려라. 굳은 날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했습니까? 어렸을 적에 우리는 굳은 날에 대비해서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말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간단히 말해서 이와 같은 질문이다. 당신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충분한 돈을 비축해 놓았습니까? 급격히 변화하는 전환기에는 일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지낼 충분한 돈을 따로 비축해두는 것이 당연하고도 훌륭한 생각이다. 이러한 일은 훈련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참을성이 요구되지만 마음의 평화가 증대되는 것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그 중이 한 사람. 세상에는 돈이 혼란을 주거나 망쳐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바로 그 중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감동시키는 당신은 누구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번 돈을 낭비한다. 심지어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는데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미래의 벌돈까지 신용카드로 긁으며 돈을 낭비한다. 근면과 재능.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결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다. 근면과 재능을 겸비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도 근면하면 뛰어난 지성을 가진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근면은 명성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다. 작은 것을 지불하여 얻은 것은 그 가치도 작다. 최고의 직위에 있으면서 궁지에 몰리는 것은 대개 근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재능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다. 높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낮은 지위에서 특출한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은 그럴듯한 변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위에서 뛰어날 수도 있는데 가장 낮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로 만족한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고난 재능과 인위적인 노력은 모두 필요한 것이며 근면은 이 둘을 보장해준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라. 최고 도박사들은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않기 때문에 게임에서 승리한다.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승리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는다. 자신의 실패를 운이 부족한 탓으로만 돌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운을 지속시키는 힘이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신중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히 판단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이다.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찾아오면 사람은 불운에 대비할 자세를 갖추고 준비하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다. 위기가 몰려올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위헌할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불행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일수록 욕심을 부리지 마라. 내 안에 잠든 백만장자를 깨워라.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깨진 대리석 조각으로 불후의 명작 다비드상을 창조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다비드가 이미 그 안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자기가 한 일은 바로 다비드가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쓸모없는 부분을 잘라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안에 감춰져 있던 불후의 명작을 본대로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백만장자를 깨워라. 그 안에 금전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가 숨쉬고 있다. 노라고 말하라. 은행이 하는 일은 당신에게 돈을 파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반드시 그 돈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은 당신이 받아들이고 승인한 것이다. 당신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서 예스라고 말하고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은행의 다음부터는 노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보라. 돈이 별로 없는 당신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조금 자주 더 노라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면 당신의 경제적인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지도 모른다. 늑대의 지혜. 늑대에게 사사로운 정의란 없다. 늑대의 지혜를 배워라. 돈에 관한 한 비둘기의 순수함과 양처럼 연약한 마음을 가지면 늑대와 여우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단 하루도 태만히 보내지 말라. 운명은 우리에게 즐기듯 장난을 친다. 그리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으로 가장한 큰 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언제나 머리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녀 대비하라. 걱정 없던 어느 날 우리의 명망이 곤두박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기를 품은 운명은 때로 우리의 완전성이 부주의할 때 그것을 엄격한 시험에 놓이게 한다. 축제의 날은 누구나 알고 있다. 때문에 운명의 관계는 이날을 놓치지 않는다.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날을 택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에게 보상하라. 기업들은 거의 전부가 그들의 종업원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하는 것이 업무 성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다. 똑같은 법칙이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당신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그럴듯한 안식일은 어떤가? 당신 자신에게 보상하는 것은 목표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보상으로 받을 안식일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당신의 경제 수준을 높여 말하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당신이 사용하는 어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9. 행복과 건강 같은 주제들만을 택하라. 절대로 박복한 사람들처럼 징징대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경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당신 스스로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충분할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는 당신의 비전이 얼마나 큰가와 직결되어 있다. 당신의 비전을 10% 크게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취할 목표가 정체 상태가 될 때를 알고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그들의 꿈과 목표를 항상 재조정한다. 당신은 그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하는가? 당신의 부모는 백만장자인가? 당신은 틀림없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변호사에게 위례하고 복잡한 회계 문제에 봉착하면 회계사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돈에 관한 조언이 필요할 때 흔히 부모들을 찾는다. 물론 당신의 부모가 백만장자라면 이치에도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부모가 백만장자가 아니라면 왜 그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 찬찬히 생각해보라. 돈에 관한 그들의 신념이 오늘의 재정 상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위를 둘러보고 당신에게 훨씬 더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백만장자를 찾아보라. 지금 즉시 찾고 그들에게 조언을 부탁해라.